국민의힘은 네. 이재명과 민주당을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등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고스란히 당에 다 씌워버리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이제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일대 뇌물 방지용이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이제 성남시청 비서실 CCTV가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은 CCTV였다. 이런 폼으로 달아놨다. 네, 이런 거죠. 그야말로 보여주기 싫은. 저도 그 당시 그거 언론에 굉장히 대수특필했거든요. 네. 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뭐 청년 결백하고 네. 성남시나 같은 그렇죠. 청년 결백의 그런 상징처럼 본산으로서 네. 자신의 집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 그렇죠. 그 만인의 감시를 받고 있다. 네. 거기서 돈이 주고받고 부정이 이루어질 리가 네. 있겠느냐. 뭐 이렇게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밥자리에서 여러 번 이 대표를 만나 그때마다 하신 얘기가 네. 나를 찾아 돈 주려는 사람들인데 그거 못 주게 하고 그런 거 없게 하려고 내가 CCTV에 달아놓고 그걸로 24시간 촬영하고 있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겠느냐. 나는 청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감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대단한 분이다, 이분. 그러는데 그거 선도 연결 안 돼 있는 폼으로 달아놓은 거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나요, 그게? 언론인들께서도 네. 우리 백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확인을 하셨어요. 그거 거짓말일지 몰랐죠, 저희도 설마.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럼 그때 그 언론 보도 이재명 대표의 네. 그런 표명 그 청년 결백이 아주 그냥 본산이고 상징으로 그렇죠. 내세웠던 것이 헛것이었구나. 네. 라는 걸 할 때 참 헛웃음 나옵니다. 그분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부패하면 지옥 가는 거고 나처럼 청렴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거 청렴의 상징이 가짜였다니. 저 JMS인가 거기서 나온 설교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분하고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기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김문기 자기가 저거 데리고 왔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되고 상도 주고 수시로 보고도 받았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게 나오니까 눈길을 안 마주쳤다 했는데 또 나중에 식사 자리에 바로 앞에서 눈길을 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 저 식사까지 같이 하실 정도로 친하신 거 요즘은 보니까. 안 만나주십니다. 그 옳은 소리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소신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의원들한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이 테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거의 막 문자 보내고 집에 찾아가고 욕하고 이러니까 의원들도 소신 있게 말을 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받고 네. 아주 심한 욕설 네. 이제 방송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폭력입니다. 네, 그 그렇죠. 자체가 폭력이고 네. 폭력의 정도도 아주 잔인하고 네. 그 가학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네. 그래도 그걸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야죠. 물론 처음에는 상처도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그걸 견뎌내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청래 의원이 그랬대요. 네. 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 중에 일부는 욕먹는 포함돼 있다. 뭐 맞긴 맞아요. 정청래 의원 그래요. 한번 욕 좀 한번 글쎄요. 개딸한테 한번 욕 드셔보시면 그런 얘기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욕먹는 소리 잘 안 해요. 네. 개딸하고 딱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그렇죠. 네. 그것도 안 하시죠. 근데 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념 부대에 대해서 그건 양념이다. 근데 그랬더니 본인이 저 어디에 양산에 가서 양념 드셔보시니까 도저히 못 드시겠던 거 아니에요? 막 저기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폰 마이크 입 바른 얘기를 하면은 자기 남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남들 그때 막 저 소위 비주류들 네. 비문들 네. 할 때 막 그 공격적인 문자 폭탄이나 네. 막 전화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질 때
민주주의에서 그건 뭐 양념이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받아보시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얘기하면- 시위대를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했던 조치까지 네. 이 정부에서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의원님은 그런 거 받으시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일일이 대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무시하기도 하고 네. 네. 또 이렇게 보면 그 다 안 읽으려고 하는데도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심한 욕한 사람이 네. 있어요. 막 음소거, 네. 음소거하고 그냥 쌍시옷자 저도 막 하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그 얘기하면 또 저만 일방적으로 이제 또 매도당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어디 국회의원이 막 또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죠. 네. 감정을 딱 누그리고 네. 그렇죠. 이거 저장해놨습니다. 저는 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요새 뭐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 이렇게 최근에는 뭐 한다고 만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류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좀 심하게 의심하면 짜고 네. 치는 고스톱 같기도 오히려 하고 부추긴다. 이런 오히려 이야기도 있죠. 예 말리는 신의가 더 밉지 않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 받아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막 저희 전화 받으면 막 심야에 욕바가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아이고, 다 세상에. 듣고 아유. 제가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국회의원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아, 감정 노동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또는 막 무시하려고 하고 막 다 삭제하기도 네. 하고 네. 뭐 하고 차단시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는데 네. 저도 그런 맷집이 많이 늘었거든요. 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잔영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저도 참 정신적으로 옛날에 좀 힘드실 당해봤는데 것 막 그 어. 욕하는 문자나 막 그 메시지가 날라요. 오. 안 보는데 어떤 때는 배 기자님 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래서 딱 더 보면은 라고 할 줄 알았지 하면서 세상에. 그 다음에 욕이 막 나와요. 아. 또 당했네. 또 당했네. 지능형이네요. 그럼 미끼 지능형. 상품이 미끼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딸분들이 또 지역을 다니면서 트럭에다 전광판에다 내고 사실상 그게 낙선 운동이거든요, 그게. 야, 그러면 의원들이 거의 버티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부분 의원들은 사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표를 먹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네. 뭐 보람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막 반대 뭐 네. 이런 분들이 막 저기 아주 그냥 나서고 네. 그러면 그렇죠. 견디기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동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나쁜 짓 했나? 그러니까요. 지역 뭐 실수했나? 뭐 국민들은 했나? 저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문제가 있나 보네 이렇게. 변명의 여지도 없죠.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뭐 수도 이렇게 할 없고. 수도 없는 네. 거고. 참 근데 본질은 네. 폭력입니다. 예. 그렇죠. 뭐 맞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필요하는 건 좋은데 네. 필요하는 방법과 이것도 네.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폭력이에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고 뭐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네. 네. 근데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상 낙선 운동이자 공천 보복 이런 것까지도 연상이 그건 되거든요. 뭐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병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을 갉아먹어요. 바라보는 또 국민, 당원이 네. 아닌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는 내부의 당원들에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아주 진료하는 분들이 보시면 네. 마음이 떠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못된 당이다. 이거 뭐 저런 정당에 가까이 하기도 싫고. 네. 그러니까 개딸을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십 부족을 자인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좀 앞으로 어떤 식의 구체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명실공히 현재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면 네. 아니 SNS에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금도를 벗어났잖아요. 네. 네. 일탈을 행위가 너무 심하고 네. 그리고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그를 최전방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왜곡시키고 네. 침해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좀 위협 세력인 행태를 보이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하지마 하면 징계하겠어. 이게 나가야죠. 징계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야 근데 된다. 그런 게 너무 미온적이다 느껴지니까 아하. 이재명 대표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본인이 내 말도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건 네. 자인하는 거죠. 네.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네. 그럼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혐의로 이미 기소도 됐고 네. 또 추가 수사도 받고 있고 연일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이재명 리스크를 끌어안고 민주당이 계속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가길 바라죠. 아 그렇겠죠. 예. 이재명과 함께 총선을.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자신들의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등불은 이재명. 예.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 국민의힘이에요. 서로가 쌍방이 서로를 등불로 보고 간다. 희망의 등뒤에 희망의 등불로 보고 있어요. 국민만 골병되죠. 네. 두 당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아, 네. 좀 그러면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된 모습.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네. 지지도가 높아지고 네. 이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못합니다. 네. 아, 그렇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갖고 끙끙거리면서 저기 방패 정당 그 욕을 온갖 네. 욕 비판을 받으면서 네. 갈 수는 없죠. 예.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뭘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뒤죽박죽이고 거칠고 지지도는 바닥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희망의 등대라고 하는데 저쪽은 우리가 희망의 등.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희망을 안고 자기가 끝까지 그렇죠. 총선으로 간다. 만약에 우리 당이 막 지지도가 50% 60% 나오고 네. 국민의힘이 20, 30%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열어지 못합니다. 오 민심을 받들어야 되겠네. 네.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저기 하니까 저기는 뭐 희망의 등대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확 반전시킬 수 있고 싹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그럼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내년 총선 어떻게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무르나마나 하는 걸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3연패를 했잖아요. 네. 네. 재작년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그 단체당 그렇죠. 그 선거에서 네. 졌고 다음에 작년에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네. 지방선거에선 박살났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총선도 선거는 연장선상입니다. 예. 우리 당의 개과천선 네. 대호각성의 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민주당이 진짜 바뀌었네. 네. 싹 바뀌었네. 이러면 저희 당한테 지지와 신뢰를 보내시겠지만 네. 바뀐 게 없고 여러전히 내로남불 네. 그리고 위선적 네. 그리고 방패정당 네. 발목 잡기. 네. 야 니네 지금 야당일 때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바로 직전에 여당이었는데 그때 뭐 했어? 네.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아, 네. 이런 것들로부터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행동을 보이고 그렇죠. 그것이 축적이 돼야만 네. 지지를 얻어낼 수 예. 있는데 그게 없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그 첫 발걸음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지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미운 게 아니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네.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고스란히 지금 그렇죠. 저 당에 다 씌워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아쉽지만 네. 억울하지만 당 대표를에서 물러나서 네. 자신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는데 자신은 집중하고 네. 당은 민생에 올인하고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아, 그 아주 당연한 수순인데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당 지지도는 이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41%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그래도 좀 상승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국민의힘이 한 39, 네. 민주당이 뭐 29, 네, 그 한 10% 10% 차이 난 네. 정도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제징용 아. 해상 문제 네. 이것이 섣부르게 잘못 접근하면서
뒤죽박죽되고 네. 국민들이 그런 어떤 반감이 아. 극도로 표출되면서 얻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이득이죠. 네. 윤 정부의 잘못 때문에 반사적 지지율 이득을 봤다. 예,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나요? 글쎄, 저도 뭔진 모르겠어요. 뭐 잘한 거 있다고 생각되세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참 정치라는 게 네. 지지율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걸 지난번 믿고. 총선 때도 네, 더불어민주당도 죽쓰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더 죽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죠? 아, 그렇죠. 막 뭐 태극기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네, 하고 뭐 이상한 막 발언 나오고 이상하고 막. 막 그렇게 하면서 더 죽쓰니까 우리가 반사적 이득을 그렇죠. 얻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믿는 구석이 그거죠. 아, 서로가 서로 우리가 죽서도 저쪽이 더 더 죽쓰다가 볼일 다 보는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좀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산업구조로 보면 농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 별로 수익은 저기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공업계 네. 무슨 그러니까 저 이제 제조업 이런 데서 서비스업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가지고 농업에 메꿔놓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 볼 때는 농업이라는 데가 낙후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곡물도 안보가 될 정도로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 어쩌면 안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손실을 각오해서라도 그 농업 부분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반면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이만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네. 지속 가능하지 않다. 효율적이지도 않다. 네. 그리고 진정하게 농업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양론이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당에서 이번에 그 의석을 다수 갖고 있다는 그 힘을 갖고 통과시켰잖아요. 네. 저도 뭐 탄성했습니다. 우리 당에 뭐 당론적이니까. 네. 예. 뭐 펼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네. 바로 직전에 우리가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때 했어야죠.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못했죠. 네. 그때는 정부 입장에 네. 해서 보면 감히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여당일 때 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 네.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것과의 저 형평성 문제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골머리 썩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실 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책임성이 그런 떨어지는. 그런 점에서 리더십 면에서 별로 당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조금 더 숨을 고르면서 정부 여당과 협상을 좀 더 해서 농업 부분을 지키는 노력 또는 지원해주는 그것도 반영을 시키면서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 없는지 정부의 고충은 또 뭔지 네.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어떤 맞습니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네. 속보이는 네. 그런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네. 뭐 네, 저부터 맞아요. 반성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말 정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딱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 의원님을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고 네. 예. 이 대표님 네. 저하고 경주희 씨 제 아, 네. 손잡벌이시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뭐 인간적으로는 친하죠. 네. 근데 내가 그 이재명 대표께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마 듣기에 곱같고 진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좀 도와주지. 난 그것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게 우선 가야죠. 공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쌓여 있는
그 풀어야 될 돌파해야 될 여러 것도 많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 때문에 같이 뒤집어 써가지고 방패정당, 위선정당, 내로남불 정당 그 욕 바가지를 먹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점점 되면 국민들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긁는 당이야. 다녀보면요. 우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민심이 안 좋아요. 민심이 너무 안 좋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들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예. 네. 내가 직접 뵙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갖고 있는 사법적 의혹이 당에 끼치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되고 그 첫걸음이 단초가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다. 네. 당대표들을 비롯해서 어느 당직, 공직이든 자기 게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니에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당의 정치에 있어서 직책은 어떤 때는 그걸 나갔다가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새겨 듣겠습니다. 선당우사. 네.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듣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겨 들을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세견만 듣고 일단 실천은 이재명 대표께 맡기겠습니다. 네.